자, 마지막 3교시입니다. 그 형사소송법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수사 절차 적절한 거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요즘 그 수사전 측이 이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라고 한 2문제 정도를 제가 이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준칙 부분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치는 그 저희 동형 모의고사에서 했던 내용 정도는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인데요. 자,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발인 안 됩니다. 고발인은 제외한다. 맞습니다. 하도 고발인이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 사건도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 고발인 너는 나가야 하고 삭제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숙사가 게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즉시 입건해야 되는데 이게 5개예요. 그 5개 꼭 여러분들 봐주세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피 튀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 튀기네, 피 튀긴다 해서 긴급 체포예요. 이렇게. 이게 2개고요. 이게 2개고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혐의자 출석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면 그때는 게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P2, PT 긴급체포예요. 여기 현행범 체포가 아닙니다. 긴급체포를 했다. 그때는 수사 게시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2개가 더 있거든요. 그 2개는 뭐냐? 그 영장 신청된 거, 영장 청구한 거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영장은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생영장 신청만 하더라도 수사 사경이 그리고 검사가 청구만 하더라도 그때는 수사 게시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입건 해야 합니다. 5개 이렇게 들 튀긴다 긴 그리고 영장 신청하고 청구 2개 그래요. 하나 둘 넷. 자, 그 다음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할 때 물기예요. 물기. 기본적으로 어디 있어요? 물기.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다 보면 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증거를 과학수사에서 찾기 바랍니다. 물기 그렇습니다. 인적 증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사 준칙이에요. 그래서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기 기본이다. 그렇게 해서 실체 진실 발견하기 바랍니다. 자, 수사 중지 결정입니다. 수사 중지 결정. 그 수사 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 상이에요. 틀렸네요. 상급 경찰 관사예요. 제상이. 그래서 내가 애워줬었죠. 제상은 자고로 소신이 있어야 된다. 소신이 있어야 된다. 제상은 자고로 제상.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제상. 그래서 이재기는 상급에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재기니까 상급 위에다 하는 거고 신청은 소속에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은 소속에 소속 관서장에게 제기는 상급 경찰 간서장에게 잘 하십시다. 상급이냐 소속이냐 2개.
틀렸네. 수사 중지 결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수사 중지 결정이 이것도 내가 암기해줬던 거예요. 법인의 대표는 남용이에요. 이렇게 3개예요. 법인의 대표는 남용이. 이거를 갖다가 신고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는 검사에게 해야 돼요. 검사에게. 이런 디테일한 것을 잘 정리하세요. 그 법인의 대표 남용이 의심된다. 그때는요, 검사에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준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측하건대 이번에 수사준칙은 두 문제는 나옵니다. 안 내면 잘못된 겁니다.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실제 실무는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자, 사경은 말이죠. 사경은 긴급 체포했다 그러면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원칙은 서면입니다. 서면. 원칙은 서면인데 긴급이다 그때는 여기하고 팩스를 이용해 가지고 요청할 수가 있다. 원칙은 승인 요청성 외에는 킥스 아니면 팩스 그렇게 가시면 돼요. 피의자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 그래서 변호인은 저력받을 권리는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어요. 헌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서 헌법 37조 2항에 관해서 법률로는 제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단순 면담도 그 준칙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 신문도 단순 면담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신문이다. 그러면 승인 없이 이의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하니까 자, 그다음에요. 자, 출석 요구를 하려면 먼저 피의자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피의자한테 해가지고 언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다 그럼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피의자 출석도 마찬가지고 참고인 출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래서 협의를 요한다 이렇게. 왜요? 여기도 이걸 준용한다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출석이든 참고인 출석 요구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옳은 것 그렇습니다. 자, 이겁니다. 상위 수급인이 있고요, 직상 수급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 수급인입니다. 그래서 갑, 을, 병은 연대에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일 먼저 공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 받은 자고요. 제일 나중에 받은 하수급인입니다. 그런데 하수급인 밑에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직원. 이 밑에 직원. 그런데 하수급인이 지급을 못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청산 의무 위반죄가 된다. 그런데 누가 돈을 줬느냐? 그러면 갑이 돈을 지급했죠. 지급하니까 A가 당신 고마워 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갑을병타 처벌 불온 의사표시가 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임금 청산 의무 위반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14일 이내 임금이나 퇴직금 청산 안 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나 돈 못 받은 그 직원이 처벌 마세요. 그러면 사장님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제일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죠. 그래서 갑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을도 처벌 못 하는 거고요. 예, 병도 처벌 못 해요. 그래서 갑을병 모두 다 공소기각 판결로 그래서 소송이 끝났다. 그래서 보면 돼요. 그래서 A가 갑만 처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처벌 희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했다면 을도 병도 연대기 때문에 포함된다. 그래서 세 명 다 공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해요. 그 수사 기간에다 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세 명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명 처벌 못하겠다. 갑, 을, 병도 처벌 못한다.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에요. 부재자 재산관리는 이거는 법정대리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225조 1항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소권을 갖는다. 왜? 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법정대리권이 맞아요.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할 조서일 필요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구술로 고소했을 때는 다만 이제 참고인이 조사받다가 참고인 진술조서에다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놈 엄벌해 주세요, 범인을. 그러면 유효하다라는 거지. 설령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피해자 조사하다가 여러분들 처벌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질문에 답해서 어쩌다고 이 말이에요. 원래 질문 받다가 처벌해 주세요, 엄벌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거는 고유권이다라는 거죠. 고유권.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 갑, 그래서 갑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다라는 거지. 왜?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인 을은요,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몇 조예요? 236조 그냥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예요?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다라는 거죠. 피해자가 정당한 고소권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법정 대리는 고소권 225조 1항은 고유권이고요. 이렇게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대리인이다라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 236조 대리인이에요. 그때는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기산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 그래서 틀렸네요. 자, 조정만 성립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고소 취소는요.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그다음에 이 조정 조서가 제출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지. 그 지그들끼리 조정 성립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수사기관하고 법원이. 알겠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합의서 제출이나 조정조서가 제출돼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체포예요. 너무 쉽습니다. 긴급 체포를 했는데 승인 받으려고 했더니 검사가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피의자를. 뭐 데리고 가?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합보를 위해서는 대면조사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법경찰관한테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려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적법성 심사만 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요거 한 개만 적법성이에요. 그냥 합당상 아니에요. 나 구속영장 보관랑 데리고 와라. 데리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만 대면 조사되고요. 이거 합하고 보는 아니다. 긴급 체포 요건을 항상 당시예요. 당시.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항상 행위시, 그 다음에 행위 당시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거지. 사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뭐든지 그 행위 당시, 체포 당시다라는 거지. 체포영장 청구서에 체포 사유를 적으면 안 돼요. 알겠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는 체포 사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체포 사유가 아니다. 그럼 도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도의는 이거 구속 사유예요. 구속 사유. 그리고 이거 뭐예요? 긴급 체포 사유예요. 긴급 체포 사유. 그리고 현행범은요. 현행범 체포에서는 판례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판례가. 이게 법 조문에서는 구속 사유 3개 불러봐. 주인도 그러잖아요. 주거부정, 증거밀림료, 도망임료 이렇게. 그러지. 체포영장이 체포 사유 아니에요. 그럼 체포영장 사유는 뭐예요? 상출경이에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우려가 있고, 경미 사건은 주거부정 또는 출석 이렇게 나오지. 이것이 어디가 있냐고요. 도인이 없다라는 거죠. 자, 맞네요. 상출경이에요. 상출. 그런데 명백히 체포 필요가 없다. 도망이라든지 인멸이 없다. 그때는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형사소송 규칙에 있다. 이랬습니다. 법에는 상출경만 나와요. 법에는 상출경. 그런데 이 규칙에 체포 필요가 없다. 그때는요. 필요가 없다고 명백한 경우는 기각해야 된다. 이게 규칙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경은 30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보고예요. 검사는 법원에 통지를 30일 이내예요. 그러면 통지 안 했다 하더라도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증거능력 부정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판례 정리해 주시고요. 구속입니다. 수사기관이 청구해가지고 발부받은 구속영장 허가장이에요. 허가받은 거예요. 허가받은 것. 집행의무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직권으로 준 영장은 명령장이에요. 이건 재판이에요. 이건 집행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집행의무가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받은 영장은 허가장.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것은 재판이에요. 재판에는 3개가 있어요. 판결, 결정, 명령. 집행의무 있다. 다른 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압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허가장, 하나는 명령장. 자, 긴장하라 그랬잖아요. 긴장하라. 그러면 뭐예요? 영장 없이는 이렇게. 그래서 긴장이에요. 이거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이것은 재구속 제한 208조 1항에 나와요. 수사기관이 알겠죠?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석방된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하고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긴장이에요. 그러면 이 긴장은 2개예요. 긴장.
장기 3년 이상이 나오죠.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인데 사형목이 장이에요, 장. 그리고 영장 없이는 이렇게 영장 없이는 그래서 긴장 2개 있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걸 틀렸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알겠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신문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필요적 신문입니다. 필요적 신문. 영장실질심사는 재량이 아니에요. 판사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요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하면 신문 지체없이 아예 한다. 청구된 다음 날까지는 신문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필요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알겠죠? 예.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걸 영장실질심사제도 그래요. 이때는요 접수 시부터 발부까지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 기간이에요. 실질심사 기간. 법원에 있는 기간이다라는. 법원에 있는데 수사기관은 구속기관에 산입하면 안 되는 거죠. 서류가 법원에 있는데 구속기관에 산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현직에 가면 영장실질심사법정에서 친구들 다 만날 거예요. 동기들. 예, 공개하지 않아요. 알겠죠? 다만 판사는요 일반인 방청이 아니고요 PP예요. 여기는 피의자, 피의자 가족, 피해자 이해관계 여기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인만. 예. 피의자는 여러분들 그 가족, 아들이 영장 실질심사 받고 있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아들아 같이 가자. 판사님 저 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피해자 얼마나 억울해요. 저 바보겠죠. 언수놈. 그래요.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거 PP만. 일반인은 여러분들 못 갑니다. 압색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면 다시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도찐개찐이다라는 거지. 왜? 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참고인이었는데 피의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영장에 있는 범죄 사실이면 그 영장 가지고 압수하면 되지. 뭘 또 다시 받아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알겠죠? 예. 그 영장 갖고 그냥 해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이건 너무 쉽죠. 책임자 따로 그다음에 소지자 따로 모두에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사람일 때는 둘 다 제시하세요. 이 사람도 따로따로 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겉표지만 보여줬다고요? 이건 제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위수증이다라는 거죠. 하자치유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제사예요. 그래서 원본 영장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본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볼락하니까 범죄 사실을 볼락했더니 보여주지 않고 딱 체불더래요. 알겠지? 그 경찰가 누구야? 알겠지? 그렇다면 이것은 제시가 아니다. 위수증 아니고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봐라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영장은 유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착수해가지고 종료했다면 찢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일한 장소, 동일한 물건이라도
다시 발부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영장 유효기간이 남았다 해서 유용해서는 절대로 안 돼! 이 말이에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피의자가 저 참여 안 할래요? 명시했어요. 참여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런데 변호인에게는요, 보장하여야 한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압수 집행 과정에서 나 참여 안 할래요? 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는 따로 그래서 참여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아주 잘 나오죠. 전자정보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자정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처음에는 선별압수다. 그 다음에 복제본이다. 이것 또한이요. 그러면 원본이다. 자체다. 이렇게. 그럼 복제본은 뭐냐? 그럼 하드카피나 이미징이다. 이렇게. 이겁니다. 이 선별압수가 제일 먼저예요. 이 소재지에서.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피의자 아니면 피압수자하고 수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내가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에 기재된 거 압수를 해야 되는데 전자정보를 하면서 그 범죄와 관련된 거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것이 관련됩니다 하고 출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가져간 USB에다가 담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범죄와 관련된 것을 복제 출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선별. 그러면 이거는 누가 줬습니까? 누가? 피의자가 준 거잖아요. 피의자가 자신이 선별해서 준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이 선별압수는 이제 더 이상 참여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가 뽑아준 거 갖고 왔는데 또 피의자야 네가 뽑아준 거 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USB에다 담아준 거 다시 탐색하려니까 이게 말 안 되잖아. 그래서 선별압수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참여권 없는 거지. 그럼 참여권은 언제부터냐? 복제본부터다라는 거지. 그럼 복제본이 뭔데? 이게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예 하드카피, 하드디스크에는 싹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범죄가 관련된 것도 있고 관련되지 않는 것이 혼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탐색, 출력, 복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 과정에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참여다라는 거죠. 참여. 수사기관에 불러가지고 이제 나 탐색하려니까 보자 하면서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복제본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양이 많아. 그때는 이제 원본을 수사기관 청사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린 박스에다 해가지고 봉인해갖고 들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참여권이다라는 거지. 그 목록하고 알겠죠? 이 두 개는 복제본하고 자체 원본하고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참여권 보장과 상세 목록 아시겠습니까? 그 두 개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그 두 개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영장주 위반이면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증이고요. 나중에 영장 발부받아도 소용없어요. 동의해도 소용없어요. 치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판례에서 엄격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적법 절차도 없이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1, 2, 3다라는 거죠. 1, 2, 3.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냥 모호하게 나오지만 수사 준칙에서는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받은 정보 저장 매체가 대부분 임의 제출에 따른 대상이 되는
자, 이게 뭐냐라는 거지. 이게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모텔 겁니다. 모텔, 객실, 위장형 카메라 사건 8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면 딱 찍어보라. 아, 이거 모텔 거 위장형 카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엄격하게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배인격하고 관련된 사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전부예요. 휴대폰은 내 전부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이 경우는 정말 엄격해야 돼. 근데 봐봐요. 모텔 객실에 위장형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객실에 왔던 남녀 이렇게 이런 장면들만 찍는 거예요. 장면들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혼재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는 거기에가 범죄와도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은 내 사생활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내 전부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엄격해야 돼요. 근데 이 위장형 카메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장형 카메라가 눈꽃만하게 있는 거예요. 문 틈에도 있고요. 뭐 박아진 곳만 해도 거기에 여러분들 거기다 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아도 돼요. 모텔 주인한테 야 이거 그 위장형 카메라 돌릴래게 그 모텔 주인 아니 당신들이나 보시오 뭔 사진이 좋다고 뭐 섹시한 걸 봐요 그래요. 그리고 또 목록 뭘 작성하냐고 이게 위장형 카메라인데 둘이 성행위한 거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뭘 줘.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텔 객실 위장형 카메라는 특이한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 여러분들 전자정보하고 틀려요. 일반 전자정보는 뭐냐 그러면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PC에 있는 전자정보, 노트북에 있는 것은 완전히 이거하고 틀리는 거죠. 그 경우는 당연히 참여권도 주고 상세 목록도 교부하고 해야 해.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워 이거는 딱 아예 모르겠으면 혼재될 여지가 거의가 없는 위장형 그 카메라구만. 이거는 뭐 보장 안 했다 하더라도 목록 안 줬다 하더라도 상관없네.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그런 판례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임의 제출은 누가 한 거예요? 모텔 주인이 한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른 휴대전화라든지 PC라든지 노트북은 임의 제출한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피의자한테는 참여권 보장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목록도 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아니다. 모텔 것은 쓸데없어. 이렇게 가면 돼요. 그 압수물 목록은요. 이렇게 구제받으라고 해요. 구제받으라고 현장에서 바로 작성이 되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상세 목록 있잖아요. 상세 목록은 정보가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불러봐. 출력, 복사, 이메일 전송 3개예요. 1, 2, 3. 그래서 상세 목록을 갖다 교부하는 방법은 3개입니다. 3개 불러봐. 출력한 거 주거나 복사해서 주거나 이메일로 전송 셋. 그런데 이거 하나는 되고 2개는 안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지. 3개 다 되는구나 이래야죠. 하나는 교부 그리고 이건 뭔 소리예요.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너는 뭐냐 이 말을 인자 방금 이야기한 거 임의 제출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제3자가 준 거예요. 근데 피의자가 엄연히 있다. 그때는 봐봐. 피의자 소유 저장 매체에 해당한지 여부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다. 그러면 참여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참여권. 그러면 이 피의자 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민사법 아니에요. 법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의자 거이냐 아니냐, 피의자 거이냐 아니냐는 외형적으로 봐가지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네, 계속 지배하고 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민사법적으로 저놈이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소유 관리에 해당하느냐 그럼 법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외형 객관적으로 따진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의자 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따져야 된다. 이 사실관계로 따져야 된다. 그 사람이 사용한 사실이 있느냐, 지배한 사실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법으로 따지는 거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민사법 권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너무 중요해서 말 안 나온다 이제. 예. 압수할 물건에가 이렇게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할 물건에가 이렇게 PC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무엇이 있느냐? 원격지가 있다라는 거죠. 원격지.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메일이 있다.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PC에 저장된 것만 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거 원격지 서버 저장 매체 전자정보 이거는 원격지 것은 뭐냐? 구글, 네이버, 다음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법원에서도요. 법원에서도 이메일까지 갖고 오려면은 이것도 써줘야 되고 이것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원격지 서버의 저장 매체까지도 압수할 수 있다. 이러면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PC 것만 하면 이거는 절대 갖고는 안 된다. 이건 이 법안 압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PC만 써줬거든요. 법원에서 PC 것만 써줬는데 이메일 주인이 그 애가 아이디하고 비번을 이미 제출했다. 그러면 압수할 수 있어요. 이미 제출물 압수로. 알겠죠? 예. 그러나 만약 피의자나 피압수자가 이메일 걸 안 준다 그럼 갖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알았다. 이거하고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 그러니까 전자정보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에 이것만 있다 그러면 이것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전혀 다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라는 거지. 이게 선별압수예요. 선별압수. 선별 딱 했잖아요. 선별. 그러니까 피의자가 준 거예요. 이렇게 피의자가 자기가 자 이거 범죄하고 관련된 거예요. 출력해서 빼주고 수사기관 USB에다가 이것이 저하고 관련됐습니다.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BTR 방식으로 제출 받아 끝났다. 끝. 그러면 이제 피의자는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지. 왜? 피의자한테 받아왔는데 또 피의자야 네가 출력해 준 거 다시 볼래? USB에다 네가 담아준 거 다시 우리 탐사 아니라니까. 알겠지? 그래서 선별압수면 끝났다. 그 소재지에서 종료했다. 이렇게. 그래서 복제본이나 자체 즉 원본인 경우에는 참여권이 있지만 이거는 없다.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많네요. 위수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이거는 통신기관이 수사기관에 요청 안 하는데 준수하지 않았다.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비밀 녹음했죠.
그럼 뭐예요? 녹음 파일도 버리고 녹취록도 버려라. 쓸 수가 없다. 여기는 맞네요. 여기는 틀렸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봅시다. 참여권 안 줬다고요. 이제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목록 교부 안 했다고요. 그 뭐라고 이게 이수증 그래요. 이수증. 끝났다 이제 끝났어. 이수증이잖아요. 해당. 그러면은 발부 동의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맞네요. 정확하네요. 이런 것들은 다 애합을 해야 돼요. 아, 참여권 안 줬어. 목록 안 줬어. 참목 이렇게 외워져요. 참. 야, 참목 안 했대. 참목. 그래? 그러면 이수증이지. 그러면 영장 사후에 발부 필요 없대. 동의 필요 없대. 위수증 한 번 위수증 영원한 위수증이요. 사후에 치유 안 돼. 그렇게 가야 돼. 검찰관이 기소한 후 거치지 않고 애국에 갔대. 어디야? 이게 과테말라 사건이야. 과테말라 공화국 사건이에요. 위수증은 해당한다. 예. 위수증은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고인 진술서가 입법 수집 증거는 아니에요. 왜? 과테말라 갔지만 그 군 검찰관이 호텔에서 자의적으로 온 거예요. 그 업자가. 그래서 그때 뭐 강요했다든지 이런 증거는 없어요. 이게 입법 수집 증거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요. 입법 수집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증거를 안 써줬어? 특신 상태가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를.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참고인 진술조서 있잖아요. 위수증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뭐예요? 특신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증거로 안 됐다. 나눠야 됩니다. 예. 이건 강요하고 그런 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입법수집 증거는 아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거기 형사사법 공조할 수도 있고 영사도 있는데 네가 가 군검찰관이 너 꼬신 거 아니야? 못 믿겠는데 이 말이었어요. 알겠죠? 이게 틀렸네. 얘가 틀렸어요. 얘가. 이거 여러분들 영사통보권 여러분들 그 고지하지 않는 거 이거. 그래서 그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시험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죠? 이렇게 그 인도네시아 국적 예, 그 뽕하네. 알겠죠? 구속시켜 놓고 야, 이렇게 영사관에다가 거기에다가 통지할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알겠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 마약 청정국이잖아요. 그리고 처벌도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서우니까 안 하죠. 그래서 설령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그 애한테 이렇게 영사 통보하라고 해다 하더라도 그 애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던 거죠. 증거를 써라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위반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는 봐야 돼요. 일단 비엔나 협약은 위반한 이 법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영사 통보권 있는데 나 깜빡했다. 이제 지금이라도 해볼래? 아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증거 능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7번입니다. 이 37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서울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치마 밑에 촬영을 하고 있다가 거기 그 경찰관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한테 걸려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임의 제출 받습니다. 거야 휴대전화 좀 줄래? 그랬는데 여기 있습니다. 해갖고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요 1심 법정에서 자백도 하고요, 동의도 하고요, 보강 증거 여러분들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호인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거예요. 자, 이거 임의 제출 들어왔어요. 근데 압수조서에 보면은
압수 경위란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기재한 거예요. 이렇게. 예. 하였다. 이게 압수조서 경위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서에 경위를 적도록 됐는데 이 내용이다라는 거지.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독립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증거다. 사경도 목격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증거다. 그런데 자백도 했고 동의도 했고 보강증거도 다투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다 된다 해서 유죄를 인정한 그런 판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나왔느냐? 그러면 2심에서 그 독립증거 아니다 해갖고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야, 뭔 소리냐? 이 압수 경위란에 있는 것은 사경도 그 당시에 바로 현장을 목격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압수 경위란은 뭐다? 독립증거로 봤던 그런 판례입니다. 독립증거. 그래서 저 여성 카메라 이용 촬영했습니다. 자백했고 또 동의도 했고요. 보강증거도 이 보강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유죄다라는 그런 판례니까 봐보시면 되겠죠. 자, 실행 중 실행 직후 이거 현행범인데 누구든지 체포할 수도 있고요. 예, 법조문입니다. 그리고 임의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애가 경찰관한테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적법이었죠, 임의 제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이든 범인 임의 제출 물건 영장 없이 허용. 당연하죠. 임의 제출물이 그럼 어디서만 받아야 임의 제출이에요? 뭐 수사기관에서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체포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범죄 현장에서도 허용이 돼요. 그리고 별도로 사후에 영장 필요 없다. 예. 원래 임의 제출을 앞서는요. 사후 영장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조문 218조에 여러분들 보잖아요. 알겠죠? 예.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2심 거예요. 2심 거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2심에서는 뭐예요? 체포 현장에서는 압수할 수 없다고 봐. 이렇게 2심 법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알겠죠? 예. 그래서 거기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 여성 여러분들 나체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있죠? 증거가 적법 아닌가? 뭔 소리 나냐? 알겠죠? 그리고 또 봐보세요. 압수 경위란 독립증거도 아니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야, 뭔 소리야? 현장에서 임의 제출 허용되거든. 증거 능력이 있거든. 그 압수경 독립된 증거 이거 바꾼 거. 이게 2심 내용이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거지. 이 거꾸로가 지금 대법원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압수 경위란이에요. 그 경위란 내용은요. 동의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강 증거가 돼버립니다. 이게. 저 찍었어요. 자백했죠. 그리고 압수 경위란 탑 보강 증거다. 압수 조서상 압수 경위란은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유죄로 처벌했습니다. 유죄 처벌했어요. 예. 독립 증거입니다. 예. 압수 경위란 전문 증거. 현장 사진 중에 그 촬영 일자가 있어. 우리 사진에 보면은 2023년 몇월 이렇게. 이거 전문 법칙이 적용됩니다. 왜?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증거에 따라서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 대상도 되고요. 예. 그리고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이 없다 그러면은요 인위적 조작이 없는 사본도 여러분들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경우 전문 그 증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절차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에 있는 촬영 일자도 전문 증거고 전문 법칙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그 공갈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간통 현장에서 나체 사진. 예. 그
이를테면 그 남편 있는 아내가 간통을 한 거죠. 근데 상대방 남성이 공갈 목적으로 이렇게 그 상대방 동의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해가지고 그 사진이 이제 법정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결국은 그 아내도 동의하긴 했어요. 알겠죠? 이게 전문 증거로 봤다는 겁니다. 봐볼래요? 아동이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전문 증거예요. 어머니가 또 누구한테 했어요? 상담원에게. 제 전문 증거예요. 그러면 상담원은 또 누구한테 했어요? 경찰관한테. 검사군요. 검사 면전 조서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조서는 뭐라고 불러요? 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렇게. 그래서 상담원이 이야기한 것은 제 전문 진술이고요. 검사가 작성한 거 조서다. 그러면 제자가 나오면 무조건 찍어버려야 돼. 제 전문 증거다. 그 다음에 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다. 제 동의예요.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는요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제 동의. 예. 알선수재죄 있죠. 벌레 증거예요. 무조건 애우셔야 돼요. 예, 알본이에요, 알본. 예, 전문 증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가 들었던 사람 직접 증거인 거예요. 직접 증거에 A가 직접 들었잖아요. 범인으로부터서. 벌레 증거다. 알선수재죄 나오면 벌레 증거다. 이렇게 써서 무조건 애우셔야 돼요. 알겠죠? 알본은 그래야 돼요. 이걸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선수재죄, 예, 벌레 증거다. 그래서 벌레 증거 있는 것은 싹 다 애워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판례 보면서 벌레 증거다. 예, 알본도 벌레 증거고,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냐, 벌레 증거냐 있고, 예. 이 수표 있잖아요. 수표가 전문 법칙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수표는 여러분들 부정수표 단속법상 결제 못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수표는 뭐냐? 증거물이죠. 증거물. 바로 증거로 할 수 있어요. 직접 증거입니다. 원본 증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무슨 이 수표가 전문 증거인가요? 알겠죠? 증거물 그 자체다라는 거죠. 예. 애우셔야 돼요. 이런 것은. 야, 알보니야. 알겠죠? 수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오세요. 그래서 알선수재죄, 예, 그 피고인 이야기한 말 벌레 증거다. 수표도 예, 벌레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옛날에 정보통신망법상 예,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정보도 벌레 증거다. 애울 것이 많아요. 의외로. 자, 39인자 사례입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예. 이게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이 39, 40인데요. 한번 제가 경찰 간부 거 넣어봤습니다. 왜? 케이스가 나오면 이런 형태로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그걸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여러분들 무엇부터 봐야 되느냐 그러면 요것부터 봐야 됩니다. 요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아, 성계죄가 되냐 안 되냐 그거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법정적 부합설이면 아, 이거 사실의 착오거나 기수범이 되느냐 안 되냐. 아, 이거 주관적 정당화의 손해 그 뭐 우연빵이네 이렇게 하면서 딱 보면서 해야지. 저놈이 읽고 여기 매치시키면 안 되는 거지. 예.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근데. 예, 보겠습니다. 갑하고 서로 원수예요. 옆집하고. 그래서 결국은 갑은 을거 배너 거치대를 갖다가 창고에다 감춰요. 감춰. 그래서 을이 일시 사용 못한 것도 손괴죄가 된다. 정확하네요. 이제 손괴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화가 났겠죠. 이놈 복수하러 갑니다. 갑에게. 그래서 갑을 갖다가 이렇게 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강목으로 그냥 해가지고 콧배를 뿌려요.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갑은 병한테 총구를 겨누고 있는 병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원수인 갑인 줄 알았더니 총을 겨누고 있는 게 병은 갑을 죽여보려고 한 거죠. 갑을. 그래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봤잖아요.
객관적 상황은 있네요, 지금. 그런데 을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 뭐냐? 그럼 인식 몰랐던 거죠. 만약에 총을 겨누고 있던 병을 갖다가 저놈이 총구 겨누고 있네. 그리고 알면서 강목으로 상해했다면 이건 정당방입니다. 그런데 주관적 정당화에서 없기 때문에 이걸 우연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연방이. 예. 오상방이 아니에요. 오상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상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인하고 상해로 나온 그 경우는 상황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건 상황을 오인한 거예요. 이건 상황은 있습니다요. 겨누고 있죠. 지금 상황을. 이걸 몰랐다는 거 오상방이에요. 그러면 상황도 없어요. 아니 경찰관이 순찰 두고 있는데 뜬금없이 강도인 줄 알고 상해했다든지, 집에 늦게 들어온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강도인 줄 알고 절도인 줄 알고 골프질 했다. 이런 것이 지금 오상방인 거예요. 이건 상황은 지금 있습니다. 단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게 우연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물손괴죄 됐었죠. 그럼 법정적 보합설이에요. 법정적 보합설이다. 그러면 누구를 갑을 하려다가 병을 지금 상해 입혔잖아요. 그러면 병에 대한 발기 그렇습니다. 발기. 그래서 이 경우가 우리가 판례가 법정적 보합설이에요. 그래서 발생사실상 고의기술을 인정하는 거죠. 갑을 갖다가 상해 입히려고 했는데 병이었다. 그래서 옆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방법의 착오예요. 그런데 병을 갑으로 오인했다. 그래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무조건 이 법정적 보합설은요. 방법의 착오든 객체의 착오든 발기이기 때문에 상해 고의기술. 이 말은 맞아요.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방법의 착오다 아니면 객체의 착오다 이 말 안 줬다 하더라도 무조건 발기다 이렇게 병에 대한 상해 기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건 주관적 정당화가 필요 없다. 상황은 있었잖아요. 상황은.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가 필요 없다는 학설하고 순수한 결과적 반같이 하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관적 정당화에서 불허설하고 결과 반가치로는 상황만 있으면 돼. 지금 조준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정당방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했다. 이걸 우리가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시 공소 제기했다 하더라도 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니에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확정 판결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사가 얼마든지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공소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 자백도 보강법칙이 적용됩니다. 아무튼 피고인의 자백은요,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던, 공판정에서 자백을 했던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반하는 증거일 때는 무조건 보강 증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판정에서 자백했다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강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것도 경관인데요. 자, 일단 둘이 그렇습니다. 공범입니다. 누구 집을 털었느냐? 그러면 자, 거기 갑은요. 갑은 을과 이렇게 그래서 갑은 을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 갑은 을과 삼촌 집을 이렇게 털었네요. 갑은 거기 삼촌 집에 금고를 털기로 공모해가지고 결국은 갑은 조카는 망보고 그 다음에 친구는 삼촌 얼굴 아니까 가지고 나오다가 기수네요.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이렇게 했고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A는 그 삼촌이죠. 둘 다 일단 신고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중 을은요. 을은 변호사 그것도 필요 없고요. 이것도. 자, 검사는 갑과 을을 일단 기소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절도 목적이 없대요. 을에게는. 그 친구죠. 그러면 을은 특수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특수 주거침입죄는 단다입니다. 단다위 그러죠. 그래서 을은 단체도 아니고 다중도 아니고 위험한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예. 자, 사법경찰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신조서를 갑이 성립 내용 그래도 을한테는 못 써요. 을이 부인하면 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 피고인은 공범자 것도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공범자 거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둘이가 부인하다가 을이 자백을 했다. 그럼 을이 자백했다 그러면 갑에 대한 유죄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한 놈이 자백을 했다. 그때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증거 능력이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 증명력 문제는 나중 문제다라는 거죠.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어요. 됐죠? 예. 그래서 공범자가 자백한 내용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 공범자 자백은 유죄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그 삼촌이 갑만 조카만 고소 취소했죠. 늦었어요. 항소심에서 반드시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거죠. 항소심에서는 늦었기 때문에 모두 실체 판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1심이었다. 1심에서 고소 취소가 들어갔다. 그러면 1심에서 그랬다. 그러면 조카는 공기판이고요. 그리고 을의 경우에는요. 예, 실체 판결, 유무죄 판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늦었다 항소심에서는. 그래서 둘 다 유무죄 판결, 실체 판결해야 된다. 다 맞는 지문이다라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들 그 케이스에서는 얼마든지 문구만 바꾸더라도 이렇게 살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저도 이 내용을 변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경감부 내용이지만 거기다 약간씩 바꿔봤더니 여러분 혼동될 수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풀면서 케이스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사위도 던져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컨디션 조절입니다. 건강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 멘트를 몇 개 날렸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한두 문제 싸움이니까 그 재수 문제라든지 그 선지 말미라든지 그것도 내가 함정 문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더 하시고 가시면 좋은 결과 나오려고 봅니다. 아무튼 청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